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도 같고 키도 같으며 매일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심지어 운동 계획도 똑같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좌절감을 주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은 날씬하고 활력이 넘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처진 뱃살과 끊임없이 패배가 뻔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전 때문일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체육관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침의 첫 60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체중 감량이 간단한 수학 공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섭취한 칼로리 대 소모한 칼로리라는 공식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화학 실험실이허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진대사의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 또는 CAAR이라고 부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뇌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날 에너지를 주기 위해 코르티솔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코르티솔을 배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에 손을 뻗거나 이메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없는 아침을 시작하는 그 순간 자연스러운 수치 상승은 호르몬의 범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의 뱃살에는 신체의 다른 어떤 지방보다 4배나 많은 코르티솔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신체는 명확한 생물학적 명령을 받습니다. 지방을 잠가라, 내보내지 마라.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서 일본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일 흰쌀밥과 면을 먹습니다. 그들은 탄수화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의 스트레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 과학이 마침내 증명해내고 있는 비밀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진정시키면 몸은 자연스럽게 체중을 내려놓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엉뚱한 적과 싸우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아침을 지배하고 마침내 그 고집스러운 내장 지방을 해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빛나는 직사각형 물체에 손을 뻗습니다. 몇 초 만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긴급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뉴스 헤드라인을 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의 뇌에는 고속 충돌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순간 뇌는 값싸고 인위적인 도파민의 파상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힘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좋은 종류의 도파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반응적인 상태로 만드는 급격한 자극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침의 주도권을 쥔 선장이 아니라 타인의 우선순위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혼란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즉각적인 코르티솔 급증을 유발합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심박수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수준은 적색 경보 상태에 도달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신진대사의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30분의 신성한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30분 동안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교감, 신경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을 신체를 차분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내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십시오. 디지털 세상을 멀리함으로써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게 하십시오. 평온함의 기준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신체는 위기 상황을 위해 지방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아닌 의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신체는 연소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제 디지털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보호했으니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비상사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지난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은 그저 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과 피부를 통해 필수 체액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임상적 탈수 상태로 잠에서 깹니다. 이로 인해 혈액은 약간 걸쭉해지고 심장이 펌프질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뇌에 걸쭉한 혈액과 높은 심장 부담은 신체적 위기로 비춰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체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코르티솔을 새롭게 분출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지불하고 있는 신진대사에 대한 숨겨진 세금입니다. 그냥 생물 한 잔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맹물은 실제로 몸에 남은 소량의 미네랄마저 씻어내어 세포를 갈증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작은 기관인 부신은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특정 미네랄을 먹고 자랍니다. 이것들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생물학적 차단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여러분의 첫 번째 실천 단계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실온의 물 16온스, 약 500ml를 마시십시오. 나트륨을 위해 질 좋은 천일염을 한 꼬집 넣고 칼륨과 비타민C를 위해 신선한 레몬즙을 짜 넣으십시오. 온도가 핵심입니다. 실온의 물은 더 빨리 흡수되며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부신은 절대적인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뭄은 끝났다. 우리는 안전하다.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을 멈추고 태우기 시작해도 좋다. 이 간단한 의식은 여러분의 생물학적 상태를 생존 모드에서 효율 모드로 전환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에 수분이 공급되고 마음이 진정되었으므로 밖으로 나가 궁극의 신진대사 해킹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의 체내 시계를 지구의 자전과 동기화할 것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는 식유차 상액, SC, NCN이라고 불리는 작은 신경세포 군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눈과 직접 연결되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한 가지 특정 신호, 즉 자연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밝은 방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LED 조명은 태양보다 수천 배 더 약하며 뇌를 혼란스럽게 하는 평면적이고 인위적인 스펙트럼을 방출합니다. 잠에서 깬 후 30분 이내에 실제 햇빛을 눈에 담으면 건강하고 조절된 코르티솔 분출이 일어나고 곧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지금 에너지를 태우라고 몸에 지시하고 오늘 밤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잠들 수 있도록 뇌를 준비시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코르티솔 수치는 하루 종일 낮은 수준에서 잠복하며 여러분을 만성 스트레스와 지방 저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 있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 병기인 시각적 흐름, 옵틱, 플로우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무, 집, 보도의 이미지가 눈 옆으로 흘러갑니다. 이 측면 운동, 즉 이 시각적 흐름은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에 직접적인 원시적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앞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탐험 중이고 안전하며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밖을 걷는 것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는 몸은 움직이지만 세상은 정지해 있습니다. 시각적 흐름이 없습니다. 뇌는 이상 없음,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단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중 효과의 해킹을 수행하게 됩니다. 햇빛으로 대사시계를 설정하고 움직임을 통해 스트레스 수치를 수동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모든 세포에 환경이 안전하고 사냥꾼이 쫓기고 있지 않으며 마침내 내장 지방에 저장된 에너지를 해제할 시간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파민을 보호하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했으며 뇌를 태양과 동기화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준비가 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지방 연소 잠재력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입니다. 너무 빨리 커피포트에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아데노신이라는 분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데노신을 신체의 내부 수면 압력 게이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아데노신은 뇌에 쌓이기 시작하여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피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뇌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아데노신 유령이 남아 있습니다. 즉시 카페인을 마시면 카페인 분자가 뇌로 달려가 아데노신 수용체에 자리를 잡습니다. 카페인은 실제로 수면 압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릴 뿐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부족 경고등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데노신은 쌓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쌓이며 기다립니다. 약 6시간 후 카페인이 마침내 분해되어 수용체를 떠나면 저장되어 있던 그 모든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오후의 나른함, 애프터눈 크래쉬입니다. 오후 2시에 그 장벽에 부딪히면 몸은 공포에 빠집니다. 에너지의 급격한 저하를 감지하고 예상하셨겠지만 더 많은 코르티솔을 뿜어내어 반응합니다. 이 두 번째 스트레스 급증은 강렬한 설탕 갈망을 유발하고 몸을 다시 저장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단순히 90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정점에 도달하고 남아있는 아데노신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1시간 반 뒤에 커피를 마시면 오후에 나른함 없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허기를 조절하며 몸은 오후 내내 지방 연소 구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많이 흘릴수록 지방이 더 많이 빠질 것이라는 생각에 고강도 운동을 하러 체육관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실제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을 물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논의한 단계들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컵은 반쯤 비어있고 차분한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아직 깨어나고 있는 동안 곧바로 격렬한 히트 세션이나 고중량 리프팅 루틴에 뛰어든다면 이른바 코르티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컵이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임계값을 넘어서면 몸은 이를 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신진대사는 지방을 태우는 대신 혈당인 포도당을 태우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왜 나쁠까요? 그 포도당을 다 태우고 나면 나중에 엄청난 허기를 느끼게 되고 몸은 비상용 백업으로 내장지방 저장소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활기찬 걷기와 같은 부드러운 존2. 운동이 복부 지방을 공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 저강도 구간에서는 심박수가 복부의 유리지방산을 동원할 만큼 충분히 높지만 뇌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낮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연료로 선호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강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에 레이더망 아래에 머물 수 있고 생존 모드의 경보를 울리지 않고도 고집스러운 내장 지방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아갈 길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여러분의 몸과 약속을 하나 하십시오. 잠에서 깨면 휴대폰을 멀리하여 세상을 차단하십시오.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십시오. 뇌를 재설정하기 위해 햇빛 아래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커피를 첫 모금 마시기 전까지 9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본식 삶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이 전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 고통받고 땀 흘리고 굶어야 하는 전투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방 감소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해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낚으면 몸에 이제 내려놓아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존의 상태에서 번영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수칙을 시도해 보십시오. 며칠 안에 에너지가 안정되고 그 고집스러운 복부가 마침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휴대폰 먼저인가요? 아니면 커피 즉시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밤새도록 지방 연소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저녁 루틴을 살펴볼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